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은 코스피를 보유한 분들은 그래도 뭐 그냥 쉬는 날이었겠거니 했겠지만은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겠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 투자를 했으니까 오늘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장 보면서 동시효과부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런 표시를 해놨거든요. 동시효과 딱 시세 보는 순간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 시장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거 억울하게 금요일날 빠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또 빼냐고. 이거 빼기 전부터 약간 동시효과 분위기가 누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그래서 코스닥이 장중에 잠깐 200일선이랑 22선 지지를 하려고 하긴 했으나 크게 지지력을 보이지 못하고 121선까지 밀린 모양이거든요. 물론 121선에 엄청나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 내내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흐름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제약바이오는 두 가지 정도의 시세를 막는 억제하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HLB가 될 수 있겠죠. HLB가 FDA 3상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까지 나와줘야 하는데 벌써 13일이고 거래일로는 내일 하루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안 나오면 이제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은 바이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걸 보고 투자할까요? 보지 않고 투자할까요? 실적이란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죠. 어쨌든 지금은 어닝 시즌입니다. 16일까지 바이오 기업들의 모든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거 분기 보고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너무나도 늘어나거나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바이오는 좋은 시세를 내기엔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HLB와 바이오 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실적 같은 경우는 HLB가 이 FDA 3상 승인만 난다고 하면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좋은 시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HLB 3상 승인, 요거 나는지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이 요런 실적발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막힌 느낌이 나고 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시장이 이렇게 4월달 빠질 때 남대로 버텨주는 모습 여기서 보였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그래도 반도체가 오늘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시효과에 이 물음표를 찍어놨던 게, 아니 반도체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어쨌든 강세로 시작은 했습니다. 갭이 떠서 시작은 했으나 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어에 제가 잡아놓은 이 하단 밴딩의 라인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일단 반도체도 보긴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왜냐면은 지난해에도 1월부터 4월까지 2차 전지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5월달에 잠깐 쉬고 6월달부터 7월까지 재차 슈팅을 보여주면서 피날레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IT도 AI 반도체도 다음 주에 있는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 무난하게 좋은 성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 썸머 데일리의 주인공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또 IT는 썸머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다는 박스를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에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공략 포인트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건드릴 생각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딱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코스닥이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영향력이 크겠죠. 시총 상위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오늘은 뭐 특색 있는 섹터 없이 하락과 반등이 모두 같은 시세. 마지막에 그나마 반도체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래꼬리 살짝 달았지만, 또 바이오가 눌린 게 안 좋아서 눌린 게 아니라 HLB에 대한 어떤 차이 실험, 불안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로 눌린 정도라 크게 업종별로의 흐름을 뭐 판단하기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겠다.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이렇게 장기 하단 제한선에 걸리면서 계속 돌파를 못하는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5일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21선까지 이탈하거나 뭐 이런 불안감을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빨리 여길 넘어가 주길 바라는 제 마음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 상당히 아플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정말 혹시라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20년부터 이어져 온 5년 주기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차까지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 5년째 제가 슈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5년째 슈팅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 기어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그러면 1번 검색으로 할게요. 1번, 그리고 2번 조정, 그리고 이제 3번 다시 상승, 4번 조정, 그리고 5번 상승, 그리고 6번 조정까지 나오고 기어의 7번에 날아가는 그림. 보통 이 다이그널이 7번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이게 기어이 여기 눌렀다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혼자만의 상상의 우려감 이런 것도 가져봤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눌렸다가 반등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못 오고서 바로 똑 빠져버리면은 제 개인 투자자들 진짜 눈물 납니다. 이건 좀 아파요. 이건 진짜 여기서 욕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견제가 되는 그런 제 마음이 있긴 합니다. 물론 가는 길에 여기 지지 구간도 이래저래 있어가지고 또 1분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1분기 지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2분기에 실적이 1분기보다는 좀 더 회복세로 들어갑니다. 이 1분기가 약간 정체가 있어요, 사실. 실적들 다 까보면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정체가 조금 있는데 2분기에는 회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코스피는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실적들이. 코스닥도 상당히 개선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누른다고 하면 뭐 돈의 힘으로 누르려면 누르겠지만 1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누를까? 라는 데는 상당히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진 않고 있다.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은 21선 돌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 이거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진짜로 한 2530까지는 미니멈으로 빠질 거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뭐 이거 빠진다고 해도 결국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다는 거. 코스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단에서 찌그덕찌그덕 그리고 이제 또 돌파했다가 여기서 또 찌그덕찌그덕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유럽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아주 미쳤습니다. 영국 신고가, 프랑스 신고가, 독일 신고가. 그래서 유로스탁을 딱 본다고 하면은 진짜 부러울 따름이거든요. 특히 얘네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내리고 미쳐서 올라가죠. 근데 또 20년 이후에 21년 고가를 이미 이만큼이나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장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나스닥도 역사상 신고가 만들고 이제 여기서 돌파 한 해 만에 고가 박스권에서 대기 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1057포인트거든요. 일단 1057포인트는 올해 안에 한번 강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만한 수치가 아닌 게 벌써 지금 850포인트예요. 여기서 뭐 20포인트만 올라가도 거의 104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구간부터. 그러면 코스닥 업종 지수가 20% 올라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시세는 과연 얼마큼이나 기대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계좌 자체가 그냥 웬만한 거, 진짜 이상한 것만 안 하더라도 4, 50%는 아마 상승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수익이 확 터지거든요. 근데 심지어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이거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아쉬운 시세가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고 정가판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진짜 볼 섹터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아침에 요 얘기는 드렸거든요.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 관련주가 아침까진 잠깐 힘쓸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빠르게 힘쓰다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시세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 금요일에 명확하게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빠진다는 거는 증시의 상승을 암시한다. 왜? 이 친구들이 증시의 조정기의 강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이 쉰다고 하면 증시의 상승으로 뭔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죠? 웬만한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주도 업종이고 뭐고 없이 다 빠졌고, 그나마 완전히 마지막에 조금 올라와 줬어요, 코스닥에서. AI도 깔짝깔짝 거리는데 크게 의미 없거든요. 특히 대장급 라인들이 움직인 게 전혀 없고, 로봇주도 아침에 움직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뭐였습니까? 로봇 AI 메타버스는 크게 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렸었고, 지금은 죽더라도 주도 업종에서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주도 업종들이 모두 각기의 이유를 씌워간다는 거죠.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차익 실현, 뭐 이런 밸류체인, 이것도 결국엔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AI 반도체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가 찍힌 놈들로. 그리고 2차 전지도 주말 내에 바이든 정부에서 관세 25%에서 이제 100%로 올리겠다, 이런 중국 때리기가 나서면서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는 뭐 일시적이라도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한 번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에 전액 관련주들이 FEOC 관련해가지고 조금 강세 보이다가 그냥 이마저도 윗골이 달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과 뭐 솔브레인 홀딩스, 덕선택커피아, 이 종목들이 윗꼬리를 단 것 자체가 어쩌면은 2차전지 업종 내에도 뭔가 수급 변화가 생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또 PNT 같은 경우는 현재 나홀로 강세 보였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의미가 큰 게 PNT가 장비주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이거든요. 전극주이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롤투롤에 대해서는 뭐 LG 엔솔이나 LG 화학에서 이 기술을 따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했죠. 그래서 PNT만이 롤투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실적이 지난해 한 680억? 요 정도에서 올해 한 1,4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총이 1조입니다. 이거 말이 될까요? 진짜 너무 쌉니다. 그런데 PNT가 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장비주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비주마다 매력도는 다 다르고 PNT가 약간 독과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진짜 너무 싸요. 근데 이 대장주가 올라가면 장비주들은 결국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요런 것들. 그래서 이 PNT의 실적을 우리가 주목하자, 상당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IRA 관련해서도 지금 2차전지가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캐즘이라는 거에 묶여는 있는데, 이 캐즘은 3분기에 탈피한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LNF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돼요. LNF가 지금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실적이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이 깨졌어요.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종목이 LNF였어요. 재고도 많이 쌓아놨었고, 재고로 따지면 LNF 능가하는 양극재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화해내서 이제는 바닥을 잡고 3분기에는 뭔가 터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LNF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 밴더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아지겠죠. 그럼 3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물론 테슬라 발도 약간 기대감이 실리는 것도 있지만, 얼티엄셀이라던가 이런 합작사들, 뭐 포드 GM과의 합작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겠네. 거기다가 삼성 SDI는 투자를 늦게 시도하면서 생각보다 더 좋은 그런 캐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전지도 한 번은 고개 들만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돼서 어쩌면은 지금 매직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AI 반도체가 이제 조금 쉬어갈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바이오를 더 먼저 보고 있긴 한데, 2차 전지도 어쨌든 뭐 얘가 올라가면 얘는 쉬고, 뭐 얘가 또 올라간 날에 얘가 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16일까지 약 이제 이거래일 남았는데 그 정도는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나 HLB가 금요일도 마지막쯤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HLB만 보면은 차트상으로 이걸 또로로 찍어 볼게요. HLB만 보면 그래도 멀쩡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열사들은 달라요. 이게 HLB는 이렇게 뭔가 버티는 모습을 이뤄내고 있는데, 다른 뭐 생명과학은 지금 유중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시세가 반락해 있는 상태고, 이거 조금 빠진 것 같아도 어우 장난 아니거든요. 대충 잡아도 40% 빠진 거예요. 그리고 HLB 제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나지 같은 경우도 시세 거의 다 뱉어냈죠. 테라피틱스도 엄청나게 뱉어냈습니다. 이거 그냥 툭 뱉어낸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50% 뱉어냈습니다. HAB 이노베이션, HAB 글로벌, HAB 그룹 자체가 은근슬쩍 시세를 다 뱉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바이오 업종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알테오젠도 거의 6%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6.3%까지 마이너스를 갔다 왔는데, 이거 빠지면서 아니 알테오젠 왜 빠지지?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 박스를 지켜줬다.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뷰를 드리는 게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을 거지만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여기서 뭐죠? 이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버팀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순간 올라가 줘야지 바이오의 훈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시세는 아니지만 항상 빨간불 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엄청난 시세 만든다고 했나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이 꽤 심하게 나왔죠? 9%, 6%, 뭐 5%, 4%, 그리고 막 뭐 지노미트리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서, 어이구, 뭐 그냥 오늘 16%까지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아침에는 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플러스 7% 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갔다 왔고, 그나마 헬스케어 관련주, 대형주들은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오도 아직은 좀 발목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스코 가는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인데, 일단 16일 이후에 어떤 시세를 볼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HLB가 1차전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뭐 HLB가 안 된다고 해서 바이오가 막 다 꺾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셀트리온이 끌어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FDA 3상을 HLB가 거의 진짜 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바이오의 시세가 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본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이긴 했거든요. 역시 삼성이 엔비디아의 벤더 3번으로 이제 공식화 되면서 거의 마이크론 2번, 하이닉스 1번 막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순번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하이닉스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거고, 그리고 삼성 SDI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나마 다른 전기차 업종 대비해서 괜찮구나 이런 거 보여줬고, 금융주가 아침에 반짝 강세 보였지만 역시 눌리는 모습. 그래서 저피부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특이한 점은 오늘 아침에는 진짜로 강세 업종 자체가 없었거든요. 강세 업종 자체가 없었는데 갈 종목이 없으니까 조선이 움직이더랍니다. 종합지수 자체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 제가 24년 내내 조선주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움직임 안에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조선주 한 여기쯤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다 팔아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이 중심의 추세 안에 하단권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밴딩을 움직였을 때 이런 데를 공략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데 공략해서 이런 상단에서 팔아먹고 다시 공략해서 팔아먹고, 이런 게 가능한 업종이 어디다? 조선주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특이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갈라가지고 주도 업종이 가던지 아니면 개별 업종이라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죠?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강세 업종을 찾아다니신 분들은 로봇이나 AI를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무슨 섹터가 강했죠? 바로 의료 미용기기주. 얘네 다 실적 좋다면서 1분기 실적 호조로 올랐다면서 금요일부터 주구장창 빠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이래요 지금요. 그래서 주도 업종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떤 섹터 강했죠? 게임과 엔터. 오늘 엔터주 JYP 실적 완전 작살 나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네요. 13%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는데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엔터주도 여전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게임 엔터는 보지 말자고 하고 있죠. 게임주는 굳이 볼 거면 코인주에 관련돼서 코인과 연관돼서 가면 가는데, 유동성이 동반이 되지 않는 한 게임주는 당장 가기 힘들다. 결국에 게임주가 가려면 일단은 바이오가 한 방 쳐줘야 됩니다. 바이오가 한 방 쳐주고 나서 서브로 가는 게 게임주예요, 여러분. 그런 유동성 장세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또 오늘 아침까지 화장품 관련주에 목매고 있으면은 이제는 조금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정답보면서 한번 해봐 드렸고요. 제가 지금은 테마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주도주를 공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딱 보면은 중국 전기차의 관세 폭탄. 그러면 오늘 인간적으로 2차 전지에 아침에 반짝이라도 올려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반짝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꺼보면서 이게 뭔가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일정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14일 밤에는 미국 시장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15일에 미국 시장 이거 대응도 못 합니다. 14일엔 뭐가 있냐? 바로 PPI가 있고요. 15일에는 CPI가 있습니다. 이 CPI나 PPI를 16일 목요일에 한 방에 받아내야 돼요. 요 움직임에 대한 거를.
그리고 또 16일은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랑 우리나라의 실적까지 모두 한 방에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목요일은 시장 내에서 큰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나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22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근데 웬만큼의 시장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하면 상당히 재료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자칫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면은 지난 11월과 2월 달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무슨 모습을 보였죠? 바로 서프라이즈. 계속해서 뭔가 혁신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니네가 그냥 예상한 만큼 우리가 이 정도 했어. 우리가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 낸 만큼 했어. 근데 가이던스 지난번에는 120% 성장하더니 이번에는 왜 니네 90%, 100%만 성장해? 성장률이 둔화된 거야? 라고 시장이 생각해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업종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바이든의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관세 부과 이런 것도 하나의 재료로 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23년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리고 24년 1분기 이때부터 바닥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회복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24년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으면 지난해 반도체와 같이 2분기에 회복을 시작할지, 3분기 회복할지, 4분기 회복할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언제 올라갈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급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것 뿐이지, 요거만 확인되면 진짜 회복세로 들어간다 라는 게 확인되면 수급이 유의미하게 붙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LNF가 그런 끼를 살살살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LNF에 이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2차전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저는 뭐 양극재 기업들 이런 것보다는 올해 한 해는 충전과 실리콘 응급제, 장비주 이런 쪽이 좀 더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든 BM이든 많이 올랐다가 눌렸어도 아직 최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윗단에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27년에 밸류를 막 끌어왔다 뭐했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PER로 따지면은. 그럼 지금도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성장주기 때문에 고밸류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가려면 그만큼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발판의 하나가 IRA라던가 AMPC 보조금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오늘 한 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볼 수 있겠고, 2020년부터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제 여기서 뭐 셀도 올랐고, 그리고 뭐 기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24년에는 분리막 전에 올랐고, 중간에 폐 배터리도 움직여줬고, 광물 관련주도 움직여줬고, 리튬도 움직여줬고, 섹터가 한 바퀴 돌 만큼 원통형 배터리에 뭐 별의별 알박이니 동박이니 한 번씩은 다 움직여줬거든요. 그럼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진짜 업종의 대시세의 발판이 조성될 시기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께 한번 보면서 지금은 2차전지 한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얘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두 가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HLB의 삼상 승인, 두 번째로는 16일에 실적 마감일.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잘 소화를 해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이미 남겨드린 게 지수와 연동성이 적은 개별주의 순환매가 끝나가는 것 같다. 개별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업종 자체에 시총 자체가 작은 종목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화장품, 미용기기, 뭐 게임주는 크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게임주가 뭐 종합지수를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뭐 엔터, 기타 뭐 곡물, 자율주행, 우주항공, 신재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움직이더라. 그리고 원전도 이번에 5월 30일까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거든요. 이런 거 모멘텀이 있음에도 미친 시세를 만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뭐라 그랬죠? 돈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 너무 크게 보지 말자 재료로 삼아서 지금은 주도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K 증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 다만 저도 오늘은 반등할 걸 기대를 나름 했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고, 이렇게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상승 종목이 500개, 하루점 뭐 1000개, 코스닥에서 1%나 빠졌습니다. 특히나 시총 상위주에서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HP, SP, 엔캠
이런 종목들은 다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더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점점 매집을 한다는 개념이지 뭐 도망간다, 던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뭐 엄청나게 팔아제낀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 있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뭐 업종도 전체적으로 셨기 때문에 뭐 특이 업종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파생시장 수급도 아침에는 4,500억까지 강하게 시세를 들어왔었는데 선물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빼면서 종합지수를 찍어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억누르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선물로 뭐 엄청 시장을 찍어 눌렀다? 그것도 아니었고요. 코스피는 그냥 관망으로 넘어가는 장세 정도였고, 코스닥에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장에 어떠한 포석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AI 반도체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쭉 올렸다가 이제 이 친구가 빠지면서 시장을 개별주가 받쳐줬거든요. 지난주를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개별주의 순환매장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번 주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까지로 봐서는 무언가 이 순환매장의 정리. 그러면 한 사이클이 쭉 돌고 그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바퀴를 돌기 전에 이 두 바퀴의 대장을 선두권, 닐레이란드 선두 대장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장군을 이제 포섭하는데 한 바퀴째는 AI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별주가 한번 돌아줬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장 누구 할래? 라고 한번 선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뭔가 가다듬고 있다, 시장 자체를 세력이 수급을 정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흔들림이 나올 때 결국은 내가 포트폴리오 보유할 때 확실한 이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의 매수 이유가 한 4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시세가 빠졌을 때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걸 수도 있고, 그냥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업황에 따라 빠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유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주가가 빠진다는 건 이 직전에 주가가 한번 올랐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를 때 이유가 있었나? 아마 오를 때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보통 낙폭이 큰 종목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오를 때 이유가 없는데 내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요. 오를 때는 이유를 찾지 않아요. 와 좋다, 내 종목 좋지 이러고 있는데, 빠질 때는 자꾸 이유를 찾죠.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 왜 빠졌지? 막 이유 찾아. 이유 없어요. 오를 때도 그냥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도 그냥 빠지는 거다. 그래서 왠지 오를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보유하지 못합니다.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꼭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충동적인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과 내용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모멘텀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도 맞다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아마 내일 장도 오전에 혹시 강세를 보인다 해도 오후에 갈수록 힘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PPI나 CPI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표거든요. 그러나 저는 CPI는 이번 달에는 특히 걱정하지 말자, 지난달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도 어제 라이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CPI 잘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컨센서스 자체가 지난달보다는 증시 우호적이에요. 지난달보다는 이미 좀 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에 적당히 부합,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소화할 그럴 정도다 라고 보시면서, 금리 기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업종이 진짜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혹시 모를 이런 하락, 인위적인 돈에 의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런 거 한 번은 여러분이 조금 더 버텨보면 어떨까. 지금 요거 혹시 빠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현금 만든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요 확률이 여기서 지지받을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견디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런 엄청나게 급반등세로 강하게 시장을 쭉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좋은 세팅이 있다면 견디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